지금 현 시점에서는 주택수를 갑자기 확 늘리면 안 돼요.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3개, 4개 가면은 취득세에서 먼저 얻어맞아 버리기 때문에 네. 주택수를 좀 줄여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딱 정확한 게 2개거든요. 빠세 초대석에서는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마침 제 어떻게 보면 온라인 멤버이기도 하고 결국은 부동산 멤버이기도 하고 또 입대세라고 하는 또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입지대출 세금으로 끝내는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 부동산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책을 가지고 오늘 와주신 우리 디네스박 박민수 대표님, 헐헐 박성혜 대표님, 풀팩 강연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일단 질문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저희가 일단은 사실 이런 책이 없었다. 왜 그러냐면 네. 뭐 빠숑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워낙 입지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입지를 통해서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해야 되는지 다 아는데 이제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총알이 좀 있어야 되니까. 총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출 물어봤는데 나중에 또 이제 뭐 갈아타기를 한다든지 나중에 이제 하면은 꼭 세금세 걸리거든요. 네. 그럼 이제 세금을 또 따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수강생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그 입지하고 대출 또 걸리니까 네.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이거를 해결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저희가 기획을 했고 사실 이제 단순히 뭐 입지 대출 세금 떼서 그냥 붙여 놓으면은 크게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네. 뒤에 마지막 파트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이제 사례를 통해서 좀 종합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개정판 나오고 그러면은 훨씬 그 부분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기에 딱 맞는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우리 수강생분 만나다 보면은 항상 입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있는데 뭐 살까요에서 제가 항상 풀팽님하고 제방님한테 이거 대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분 뭐 갈아타기 할 건데 어떻게 뭐 절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조언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3가지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짜 의기투합해서 사례도 넣고 입지 대출 세금 당연히 기본적인 개념들 설명하고 그래서 이 통합 사례로 보는 부동산의 국영수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동산에서 중요한 입대세를 결합해서 한 번에 해결해 드리자라는 취지로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꼭 필요하신 책일 거예요. 네. 근데 지금 6.17 대출 네. 규제 이후로 사람들이 주춤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규제 사항에서도 네. 풀팽님의 노하우로 입지 추천해 온 거 가지고 해결해 드린 사례 하나만 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이제 서울 수도권이 지금 아시다시피 이 666 대책이 나오면서 네. 6억 원까지만 대출 받는데 네. 6억 원 또는 뭐 1억 원을 받더라도 6개월 이내로 전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럼 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실거주 위주의 대출만 남았다. 비실거주는 지금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갭 투자는 완전히 막혔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대출력을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 입지를 올릴 수 있고 세후 수익까지 두둑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은 627 대책 이후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대출 질문이 뭔 것 같으세요? 전세 네. 퇴거자금 대출이 압도적입니다. 아. 네, 지금 이제 압도적. 제가 그 사실상으로는 627 대책 이후에 한 1, 2주까지는 완전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담 건수가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나 지금 본 계약했는데 제 대출 되나요? 또 빨리 넣어주세요. 잔금 치르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네. 2주 뒤부터는 진짜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수 건수뿐만 아니라 상담 건수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대출 문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행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수 문의도 늘어나기 시작하시고 네,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상담만 솔직히 하시고 접수 건수로 이어지는 것이 조금 드물었는데 지난주부터는 접수 건수도 이제 됐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곳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대출만으로 보여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이상은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에요.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1억 원까지로 막혔다라고 맞아요.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또 대출력을 또 활용을 하시게 되면 그 1억 원의 허들을 또 넘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기에 조금 담았습니다. 네, 책이라서, 네, 책이라서. 책에. 근데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는 매수 문의가 올 때 본인이 자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입지를 정해요. 네. 물건지를 정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 대출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곳의 대출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입지
공부가 전혀 안 돼 있으신 분에게는 제가 대출 받지 말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맞아요. 솔직히 수강생 분이면. 맞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나 소개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입지 공부, 그 세금 공부도 안 되어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함부로 쓸 시장은 아니잖아요. 사실 대출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대출뿐만 아니라 입지력, 절세력까지가 반드시 들어가서 지금 공부하기 좋은 시기에 이 부동산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와 함께 공부를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제 아시고 또 길벗 출판사에서 빠르게 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시기적절하다. 지금 딱 공부하기 좋은 시절에 지금 한 달간 열심히 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추석 이후에는 조금 맞아요.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예, 너무 시기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금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살 곳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분이 현장에서 맞아요. 있기 때문에 다들 세금 때문에 주저하는데 그건 과감히 해야 된다.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예. 일반 비싼 것들도 그렇게 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솔팬님 하셨던 말씀들이 세금까지 미리 염두에 두면은 맞아요. 입지를 선택할 때 있어서 입지의 등급을 올릴 수 있다. 그럼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사례 있으면 한번 좀 대표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방배에 두 채가 있었는데 그걸 팔고 이제 압구정으로 가고 싶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압구정이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분이 좀 주저 했는데 우리 아마 빠세 이분들은 이제 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종전주택이 A고 신규주택이 B면 A를 먼저 팔아서 일시적주택 비과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의외로 약간 그걸 좀 놓치신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주택을 먼저 판다든지 아니면은 뭐 중간에 요건을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헷갈렸다든지 그런데 그게 순서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잠깐 실수가 왔다 갔다 하는 세금이 4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풀팬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선행 지표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출이 먼저 앞서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세금이 약간 후행 지표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근데 사실 80%는 맞거든요. 네. 그때 가서 봐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출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을 한 10억 정도를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총알을 딱 장전돼서 이제 내가 더 상급지 C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세금이 한 4억이 깎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예산이 이제 완전 갑자기 반 정도 줄어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꼭 그거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되고 아마 안수남 세무사님 말씀하신 게 아마 그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도 뒤에 제가 뭘 넣어놨냐면 네. 상급지로 가는 세 가지 그 비과세 전략이 있는데 오. 그게 이제 주택 플러스 주택, 주택 플러스 분양권, 주택 플러스 입주권. 이게 너무 있어요. 좋은 전략이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이제 사실 뭐 우리 뭐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워낙 이제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뭐 소득세법 시행령의 156조의 2가 어떻고 3이 어떻고 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그냥 주택 더하기 주택. 주택 더하기 분양권, 주택 더하기 입주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양권, 입주권, 이제 또 입지가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홀벌님이 또 멘트를 해주실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주택수를 갑자기 확 늘리면 안 돼요. 뭐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3개, 4개 가면은 취득세에서 먼저 얻어맞아 버리기 때문에 네.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수를 좀 줄여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딱 정확한 게 2개거든요. 그래서 하나로는 좀 부족하고 부족하다. 3개는 좀 많고 그래서 2개가 딱 좋단 말이에요. 맞아요. 옛날에 무한도전 알아요? 너 너무 옛날 거 말한다. 이건 다 알아. 괜찮아요.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왜 50이에요 하니까 정준하 씨가 그러잖아요. 40원 적은 거 같고 60원. 정답. 그러니까 하나는 좀 적은 거 같고 3개는 많단 많은 거 말이야. 딱 2개 가야 된단 말이지. 좋아요. 자 그러면 2개 했을 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A가 예를 들어서 평촌 해볼까 평촌. 그럼 내가 A 평촌 너무 좋은데 평촌에서 조금 더 갈아타고 싶으면 그 위에 상위급지가 옆에 과천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과천이 약간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준 잠실 정도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요. 맞잖아요. 그죠? 첼리오랑 비슷해. 그래서 내가 과천에 있으면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잠실이라든지 아니면 더 안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평촌에서 과천 한번 찍을 때 내가 저 A가 평촌 그리고 B가 과천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주택 플러스 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게 1년 지나서 B 주택 과천을 사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과천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저 A 평촌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 평촌을 만약에 내가 최근에 샀다 그러면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보유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고 얼마든지 평촌을 비과세 받을 수 있고 네. 지금 과천을 사면 전혀 조정 지역 같은 녀석인데 비조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또 보유를 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나중에 아까 준 잠실이라 그랬잖아요.
잠실 아니면 서울 강남권 갔을 때 저 과천 B가 엄청 효자 역할을 하겠죠. 맞아요. 근데 징검다리. 근데 사실 과천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부담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주택 플러스 이제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은 네. 네. 예. 이제 이 주택하고 이 분양권은 이제 거의 어떤 거랑 똑같냐면 네. 저 분양권이 이제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돼요. 어. 그래서 일단은 뭐 미세하게 다른 게 있는데 네. 그거까지는 이제 나중에 세무사님하고 검증을 하면 되니까 네. 저 분양권하고 입주권 거의 비슷하게 보면 되는데 내가 종전주택 A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1년 지나서 분양권을 취득을 해요. 근데 이때 분양권은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건데 지금 뭐 다 넘어갔으니까. 네. 그래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나서 3년 안에 저 종전주택 A를 팔면 비과세가 되는데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저 비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이 되고 나서 3년 안에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양권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게 21년도에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면서 관련된 시행령이 개정된 거예요. 이게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 네. 벌써 정권이 한 2번 바뀌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 분양권을 취득한 날 정확하게는 당첨이래요. 쟤만 당첨이래요. 다른 건 계약일인데. 그래서 저 당첨일로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 A를 팔거나 내가 A가 좀 좋은 주택이다 그러면은 좀 오래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3년 넘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은 네. 이제 3년이 넘어가면 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게 완공이 됐을 때 다시 3년이 또 생겨요. 그럼 내가 기간이 또 생기잖아요. 해장 완전이네. 그러니까 뭔가 혜택이 많은데 대신 조건이 붙겠죠. 어떤 조건이냐면은 저 신축된 노란색 집 있잖아요. 노란색 집에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좀 더 오래 가져갈 수 있는데 A를 대신에 B에서 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인데 네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도 평촌에서 과천 좋지. 그런데 과천을 예를 들어서 조정적으로 묶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조정으로 묶이니까 취득세도 8% 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데 이제 제가 또 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여기서 말씀드리자면은 저 A하고 A가 뭐 A는 상관이 없고 B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만약에 조정 지역이라 하더라도 네. A 비과세도 되고 B 주택에 대한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지방세법을 또 같이 봐야 되는데 네. 그것까지 알면은 이제 다 피할 수 있다. 무적이다. 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결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남았잖아요. 입지하고 대출. 그렇죠. 그것만 해결하시면 안 움직일 이유가 없다. 추석 이후를 보시는데 저는 요즘에 워낙 SNS라는 게 빨라져가지고 저는 9월 보고 있습니다. 9월. 9월. 9월 전인데? 네네네. 9월 보고 있고 네. 지금 딱 엊그제부터 움직이고 있어. 바람도 되게 선선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바람도 선선하니까 움직이고 되게 좋고 이제 휴일 다 놀고 놀았잖아요. 맞아요. 이제 뭐 일하러 가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비과세 절세 혜택을 받고 싶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A 주택은 어떤 주택이어야 되고 B 주택은 어떤 거야 되는지 이렇게 네.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택 평촌에서 어떤 주택으로 이렇게 비과세 절세를 활용해서 갈아타야 되는지에 대한 입지 상품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아셔야지 그렇죠. 네, 절세를 할 수가 그러니까 안 오르면 절세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네, 양도세가 없어. 양도세가 안 오르면 없어. 절세는 필요 되게 없네. 슬픈 거야. 그 오르는 아파트에다가 절세를 해야지 이게 맞아요. 샀는데 떨어져. 네. 그럼 사실 제방님 만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평촌에서 과천을 가라고 하는데 A에서 네. B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죠. 네. 근데 B로 갈 때 사실 A에서도 대출이 있는데 B로 나 더 좋은 주택 못 간다라고 할 때는 이럴 때 대출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절세, 그다음 이런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 국민 네. 제방님께서 이제 명명하신 국민절세법, 일시적 2주택, 그다음에 뭐 1주택 1분양권, 1주택 1입주권 이런 것들을 하려면 뭐 A와 B가 어떤 입지와 어떤 상품인 것이냐 이거 되게 중요한데 네. A보다 B를 더 높이고 싶은데 그래서 이 B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사실 돈이 부족하잖아요. 네네. A보다 더 좋은 주택으로 걸쳐두면서 가야 되는데 그럴 때 대출력을 활용을 하면은 이 B 주택을 훨씬 더 좋은 주택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